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월 31일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신 4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과 영국의 금융 당국이 미국 게임스탑사의 주가가 소셜미디어의 힘에 의거 1년 사이에 126배나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주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다는 BBC 뉴스 방송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지난 1월 중에 전 세계에서 200여 개 기업이 공개되었는데 이 공개를 통해서 10년 내 최다인 630억 달러를 조달하였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입니다. 네, 오늘 4건의 단신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1월 31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지난 주말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총 9,080만 명이 백신 접종을 했다는군요. 세 번째 단신은 유럽연합 EU가 역내 생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대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BBC 뉴스 방송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GameStop Global Watchdog sounds alarm as shares frenzy grows. B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와 영국 금융당국이 비디오 게임 판매 회사인 게임스톱 주가가 최근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주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게임스톱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최저가 대비 지난 주말 주가는 126.5배나 급등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400%가 급등하였고요. 29일 현재 주가는 325달러입니다. 29일 다우지수가 620포인트 넘게 급락했음에도 이 주식은 67.87%나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량도 폭주하였는데요. 29일 하루 거래량이 4,400만 주에 달하였습니다. 당일 종가 325달러를 기준으로 거래 금액을 계산하면요. 132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거의 14조 5천억 원에 해당하죠. 네, 여기서 게임스톱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회사는 비디오 게임 그리고 게임 관련 전자소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입니다. 본사는 텍사스 오스틴 인근에 소재하고 있고요. 점포 수가 작년 2월 현재 5,509개입니다. 미국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유럽 등에 이제 점포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다수 점포를 폐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간의 영업 실적을 보면요. 2004년에서 2015년까지는 비디오 게임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는 영업이 아주 정체되고 나빴습니다. 2019년도 재무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65억 불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억 6,400만 불 적자, 당기순이익은 4억 7천만 불 적자였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포 영업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서 점포 수를 줄이고, 그리고 임직원 급여는 임원은 50%, 직원은 30%나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였는데 이게 주요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365의 게임 사업과 연계를 하게 되었고 엑스박스를 판매하게 되는 등 호재가 작용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스탑사의 주가 급등과 거래량 폭주에 대해서 SEC 등이 이제 규제 당국이 여론 선동에 의한 주가 조작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고 시장을 남용하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극심한 주가 변동이 결국 나중에 개인 투자자와 전문 투자가의 큰 손실을 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주가 폭등과 거래량 폭주가 레디트 등의 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주가 선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인 레디트 등의 주식 토론방이 생기고 여기에 주가 세력, 선동 세력이 등장하였다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게임스탑이나 AMC 등 공매도 대상 주식의 주가 상승을 유도한 것입니다. 영업 호조 등을 소개하고 강력 매수 추천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가 투자 열풍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한 거죠. 여기서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을 소개드리면요. 이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그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업 또는 다운 투표를 하게 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주제별 섹션이나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독 집중 효과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이 레딧 사이트에 개인 주식 투자 권유 전문 집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게임스탑 투자를 선동하고 개인 투자자의 투자 열풍을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월스트리트 내의 그 헤지 펀드 등 전문 공매도 투자가들과 개인 투자 군단 간의 전쟁이 유발된 거죠. 근데 이 공매와의 전쟁에서 게임스탑, AMC 등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압승을 하였습니다.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헤지 펀드 등은 약 20억 불의 손해를 봤다고 하네요. 종전에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가에게 판정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급증 배경에는 과다한 통화 공급으로 시중에 돈이 넘치지 않다는 점. 두 번째로 공돈이 개인이 공돈이 많이 생겼죠. 정부가 경기 부양력으로 개인 수표를 지급하고 그리고 실업급여도 수당 외에 매주 600달러로 추가로 지급했었죠. 이런 공돈은 투기적 사용이 빈번하죠. 그리고 증권거래 수수료가 무료화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빈후드 증권사가 있는데요. 증권사 이 앱은 젊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 앱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택근무가 늘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많이 늘어난 거죠. 게임스탑사의 주가 급등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 공매도, 헤지펀드 등은 일부는 약 20억 불에 달하는 손실을 실현하였습니다. 쇼트 커버링을 한 거죠. 공매 기관들이 쇼트 커버링 하는 과정에서 새로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추가 급등하였죠. 이에 따라서 쇼트 스퀴즈가 발생하여서 손실이 더 크게 된 거죠. 그러나 일부 헤지 펀드들은 아직도 실적 부진 회사의 주가 하락을 믿고 쇼트 거래를 계속한다고 하네요. 일부 파퓰리스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과 그리고 테슬라 파운더 앨런 머스크는 개인 투자자 분담편에 서서 응원하고 있고요. 일부 정치인은 규제 당국 편에서 부자들의 주가 조작으로 부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군요.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주식시장에서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투기를 조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이 거품이 그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교훈을 생각하면은 당국의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치 몇 년 전에 한국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흑색 여론을 퍼뜨린
자들의 비민주적 작태를 연상하게 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판단을 흑색 선전으로 흐리게 했으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적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SPAC listing boom drives record $63 billion January for IPOs.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지난 1월 중에 전 세계 200여 개 기업이 공개를 하였는데요. 붐이죠. 여기에서 총 630억 달러를 조달하였습니다. 월 단위 기준으로는 10년 내에 최고입니다. 기업 공개 붐에 있어서는 기업 인수 전문 회사인 스펙의 역할이 컸습니다. 630억 달러 중 260억 달러가 스펙 매각분이군요. 관련 주가는 이중 급등 현상을 보였던데요. 주가지수 상승으로 상장 시 벌써 밸류에이션이 크게 거품을 일으켰고, 그리고 상장 후에 주가가 추가 급등함으로써 이중 급등한 거죠. 이에 따라 상장을 희망하는 회사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좋은 때 주식을 상장하자는 거죠. 그리고 상장을 추진하는 신규 스펙도 등록이 급증하였습니다. 최근 그 기업 인수 회사에 의한 기업 상장 사례를 보면요. 손정희 씨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사도 여기에 해당되고, 작년에 이어서 최다 자금을 조달했고요. 그리고 중국계 쇼트 비디오 한 신설 기업은 54억 불을 조달했군요. 2년 전에 우부사의 공모 금액 이래 최대라고 하네요. 유럽에서도 스펙에 의한 기업 공개가 많은데요. 한 폴란드 회사는 32억 유로를 조달하였군요. 한 투자 전문가는 현 주가 거품이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사태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에 대해서 알아보죠. 스펙은 비상장 기업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수류상의 회사입니다. 이 스펙 회사는 액면가의 신주를 공모 발행해서 다수의 개인 투자 자금을 모은 후에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3년 내에 비상장 우량 기업을 인수 합병해야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스펙 주식 매수를 통해서 기업 인수에 간접 참여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스펙에 피인수되는 기업은 스펙에 인수되는 것만으로 증시에 상장하는 효과가 생기죠. 스펙에 인수되면 일반 기업 공개에 비해서 1년 반 내지 2년가량 빨리 상장할 수 있게 되고요. 우회 상장과 유사하지만 스펙은 실제 사업이 없고 그냥 페이퍼 컴퍼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한국은 2009년도에 스펙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1월 31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전 세계 감염자 수가 1억 명을 훌쩍 넘어서 1억 100만 91만 7천 명입니다. 지난 주말 대비 4.8%가 증가하였고요. 사망자 수는 220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4.6%가 증가했습니다.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지난주 5%에서 4%대로 소폭 둔화된 점이 약간은 다행입니다. 여전히 높지만요. 국가별 동향을 보면은 미국의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상당폭 둔화되었습니다. 봉쇄 강화와 백신 접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별 순위에서 터키가 9위로 갑자기 올라선 것 외에는 다 전주와 비슷합니다. 터키의 경우 백신 효력이 의심시되는 중국산 백신을 많이 보급해서 그런가요? 두 번째 단신은 세계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62개국에서 총 9,08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하루 평균 약 439만 명이 접종하였고요. 미국은 이 중에 130만 명에 해당되고,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유사일의 최대 백신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국가별 접종 현황을 보면요. 총 접종자 기준으로서는 미국이 1등, 2,990만 명이 접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2등, EU, UK,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독일, 터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순이고요. 그리고 인구 100인당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단연코 1위입니다. 100명당 51명 반 이상이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영국, 미국, 세르비아, 루마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 캐나다 순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현재 9개 백신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7개는 이미 접종 중에 있고 2개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2번 접종해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보관 온도 면에서는 파이자 제품이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 제품 하나가 마이너스 18도씨를 유지해야 되는 대신에 다른 제품은 대체로 보통 냉장고 온도에 보관하면 되는군요. 백신 종류에 따라서 그 유효성도 차이가 많은데요. 파이자사와 모데나사의 백신 유효성은 95%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회사들은 좀 떨어지는데요. 한국 정부가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 에스트라제니카사의 제품은 70% 효능이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사는 더 떨어집니다. 66%. 그리고 최근에 변이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남아공에서는 57% 효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시노백은 50%의 유효성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 부국들은 유효성이 높은 화이자 제품과 모데나 제품을 구입하려고 열을 내고 있죠. 네, 세 번째 단신은 EU가 백신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EU 내에서 생산된 백신은 수출을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전 세계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특히 영국과 호주, 미국, 호주 등이 주 타겟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당사국이 반발하고 나서고 후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EU가 이는 어디까지는 일시적 조치이다. 수출 금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네요. EU가 백신 수출을 통제하는 이유는요. EU 내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라제네카사는 영국과 스웨덴 국적 회사인데요. 영국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죠. EU 공급 지연으로 EU에서는 18세 이상에 깨면한 에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파이자 앤드 바이온텍사는 미국과 독일 회사 국적인데요. 벨기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 대한 공급에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 공급이 축소되었는데요. 3월에 EU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분도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이자사는 EU의 백신 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에 백신 공급이 지연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EU 시민들은 EU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시민보다는 외국인들에게 먼저 주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죠. 그러자 EU 정부가 백신 수출을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세계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자국 우선 백신 내셔널리즘이 이제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계획대로 백신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군요. 우리가 도입하려는 에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은 우리가 늦게 주문했는데 이게 예정대로 들어올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사의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2분기부터 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는데 낮은 유효성이 문제입니다. 66% 유효성이 있다고 했는데 남아공에서는 특히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57% 효능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접종이 가능할지도 좀 의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존슨앤존슨은 지난 금요일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였고요. 현재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FDA 승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낮은 유효성 때문에 그게 쉽게 승인이 날지 의문스럽고요. 따라서 제조 도입 시기가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달 전에 대통령께서 몸소 에스트라제네카사에 전화를 하여서 백신 걱정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걱정이 슬슬 나오는군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 살펴보시죠. 다음 주의 주요 이슈는 대형회사 실적 발표, 아마존과 알파벳 등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드렸던 게임스탑사의 주가 향방, 개미 투자 군단 대 헤지펀드 공매 세력과의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 지난 주말 주가가 2% 이상 급락하였는데요. 그 급락 여파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고용 동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2월의 첫 주,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